안녕하세요. 브렉스 아카데미에서 케미스트리 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찰스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이제 칼스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내셔널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입상했던 경험을 살려 현재까지도 여러 이제 컬리지 프로그램 케미스트리를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서머에 컬리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케미스트리 과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강의들의 진행되는 순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초반부에는 이제 General Chemistry 강의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General Chemistry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Organic Chemistry,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DAT나 MCAT 이런 특별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DAT Test Prep 혹은 MCAT Prep 이런 이제 강의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화면은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강의 계획이고요.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이제 한 2-3주 정도 제너럴 케미스트리에서 배웠던 컨셉들을 전부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젠캠에 대해서 한번 복습이 끝났다 싶으면 이렇게 온게임 케미스트리를 4주에서 5주 정도 좀 더 밀도 있게 복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보통 온게임 케미스트리 조금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너럴 케미스트리 되게 잘하시는 학생들만 모여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온게임 케미스트리 조금 더 늘릴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DAT를 이제 곧 응시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이제 실전 DAT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이제 DAT Test Prep 강의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MCAT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Gener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수강하신 이후에 이제 Biochemistry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배우셨지만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컨셉입니다. Biochemistry 이제 4주 동안 리뷰한 다음에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MCAT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이제 접하시게 될지 조금 이제 익히시는 그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초반부에 진행되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권장사항으로 이제 만약 APChem을 수강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내가 APChem 안 들었더라도 학교에서 제너럴 케미스트리를 한번 수강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형식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 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APChem과 범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DAT 응시하실 때도 아니면 뭐 이제 MCAT에서 나오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그런 컨셉들도 다 APChem과 많이 겹칩니다. 대신에 DAT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APChem에서 5점 받는 것보다 DAT General Chemistry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조금 더 힘들겠죠. 왜냐면 이제 APChem에서는 대충 상위 한 15% 이내 내지는 10% 이상에 들면은 5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DAT는 여러분들의 점수를 0점부터 30점까지 이렇게 다 세분화를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성적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대학생이 되시는 프레셔맨이라면은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APChem 공부하시면서 내가 조금 약했던 부분들 아니면 APChem 강의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서 좀 소홀히 다루기 쉬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뭐 하이브리데이션이라던가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먼저 개념을 익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organic chemistry, biochemistry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수강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수강을 하실 예정일 텐데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DAT 고득점이 목표라면 제너럴 케미스트에서 좋은 성적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DAT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각 이제 DAT 시험에서 각 파트들이 어떤 비율로 출제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징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빨간색 글씨로 그려놓은 Nuclear Reactions 이 파트가 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AP Chemistry나 뭐 GenChem에서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부분을 처음 봐요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다른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PChem 혹은 GenChem에서 충분히 많이 다뤄보셨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General Chemistry 다음에 수강하시게 될 Organic Chemistr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re-Med, Pre-Enter, Pre-Pharm 어떤 과정이든 2학년 때 필수적으로 듣게 되는 전공 과목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DAT, MCAT 이런 시험에 맞춰서 전체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GenChem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최대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량을 좀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GenChem의 컨셉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ure Trends 아니면 뭐 Molecular Balance 아니면 Hybridization 이런 파트들에서 적어도 최대 Acid Base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먼저 GenChem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또 오케의 문제가 이제 DAT에서 출제되는 범위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Organic Chem 1, Organic Chem 2 강의로 다루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건 이제 순전히 이제 학교 운영상 이제 학기 기간 동안 이제 진도를 다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이제 DAT 오캠에서 이제 출제되는 범위는 이제 보통 이제 전범위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 Organic Chemistry 전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시간 관계상 조금 자르고 이 파트는 우리가 다루지 못할 것 같아 시간 내 이러면서 조금 이제 잘라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캠 테스트북에서 여기까지는 안 봤는데 하는 컨셉도 이렇게 저희가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DAT를 응시하실 계획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파트별 출제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제 Reaction of the Main Functional Groups.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캠에서도 항상 가장 많이 비중을 둬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미처럼 아니면 뭐 파이널 이런 것들 치실 때도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신테시스 해갖고 여러 단계 멀티 스텝으로 이제 스타팅 매트리얼부터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게 이제 뭐 melting point, boiling point, physical property 아니면 뭐 reaction, chemical reaction 같은 이런 chemical property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GenChem, OChem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DAT, 테스트 프랩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AT의 시험 구성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Survey of the Natural Sciences에서 우리가 이제 Gen Bio, Gen Chem 그리고 Organic Chemistry 세 파트를 합쳐서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Natural Science 이외에 다른 컨셉으로는 또 Perceptual Ability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 공간 지각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요. Reading Comprehension
이렇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quantitative reasoning, 여러분들의 간단한 산수 실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natural science가 perceptual이랑 마찬가지로 거의 둘이 합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DAT에서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비중을 보신다면 젠바이오가 40문항, 그리고 젠캠, 오캠 각각 30문항씩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가 한 3대2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출제 같은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다 같이 되지만 내추럴 사이언스에서 100문항 다 같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아보실 때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젠캠, 젠바이오 그리고 오캠 다 따로따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각 과목에서 다 고루고루 다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이번 여름에 브릭스 DAT 테스트 프랩 강의에서는 먹 테스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3주 동안 인텐스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젠캠과 오캠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들으셔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젠캠, 오캠 말고도 이제 저희 에이미 선생님께서 젠바이오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목을 한 번에 다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DAT 강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MCAT 강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먼저 이제 MCAT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스트럭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네 가지 파트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파트는 이제 BBLS 그리고 CPBS 그리고 PSBB, CARS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BBLS 같은 경우는 Biology and Biochemistry가 주가 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PBS 같은 경우에는 Chemistry, Physics 그리고 Biochemistry 이런 과목들이 좀 주가 되는 지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PSB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심리학 아니면 사회행동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될 거고요. CAR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 내지는 영어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CARS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섹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항수가 59문항으로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항상 형식도 똑같습니다. 44 passage based 그리고 15 standard ques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긴 지문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패스지를 읽고 한 3문항에서 한 4문항 정도 이 패스지를 보고 답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먼저 CPBS 섹션부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스코어 레인지 118점부터 132점 여러분들의 이제 상대적인 그런 퍼센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한 이런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위권 엄청나게 좋은 좋은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과목당 130점, 총점으로 따졌을 때는 520점 이상은 받으셔야 상위권 의대 진학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PBS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rst Semester Biochemistry 여러분들이 이제 Biochemistry 이제 아마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우실 텐데 2학기 내용은 MCAT에는 출제가 안 돼요,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내용만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Introductory Biology 약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주가 되는 건 Biochemistry, 그리고 Gener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그리고 Introductory Physics, General Physic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파트들이 주가 돼서 출제가 될 거고요. BBLS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바이올로지 그리고 바이오케미스트리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난 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패스지가 주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중 조금만 설명드리면 First Semester Biochemistry가 25% 그리고 General Biology가 65% 거의 이 두 가지 과목이 주가 되는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CAT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트에 골고루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젠바이오, 젠캠, 오캠, 젠 피직스 이런 과목들도 다 다루실 이제 다 이해하고 계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과목은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MCAT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first semester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proteins and functions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neral biology에서도 간략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케미스트는 여러분들이 좀 복습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zyme kinetics 아마 이제 만토리스 멘트니 코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복습을 할 거고 또 이제 chemical properties of nucleic acids, carbohydrates 아니면 이제 carbohydrate metabolism process 이런 것들. 그리고 lipids and membranes, lipids and amino acid metabolism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카르보하이드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amino acid metabolism 같은 경우에는 꽤나 중요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랩 테크닉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험 같은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우던 블라드, 일렉트로포레시스 이런 여러 가지 랩 테크닉을 다뤄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잊지 말고 한번 리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 브릭스 아카데미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MCAT 강의는 4주 동안 이제 먼저 이 바이오케미스트리 리뷰에 대해서 좀 인텐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젠캠이나 오캠 리뷰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열리는 DAT 준비하시는 분들과 동시에 열리는 제너럴 케미스트리, 오비엑 케미스트리 강의를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주 동안 이제 바이오캠 리뷰한 다음에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실전 문제 유형을 접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게 이제 44문제 정도는 이제 패시지 베이스로 나오고 15문제 정도는 스탠더드 퀘스천을 나오는데 사실 스탠더드 퀘스천은 그냥 짧은 그 문제 읽고 그냥 거기에 대한 맞는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패시지 베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접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패시지가 너무 길고요. 특히나 이제 BBLS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라 이런 문항들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빠르게 캐치하시는 그런 훈련도 조금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총 59문제 정도가 주어지는데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95분 정도 섹션별로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패스지를 전부 다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제 실전 문제 유형을 저희가 많이 접해볼 거고요. 최대한 많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제 연습해볼 문제는 가장 먼저 가장 큰 비중으로는 이제 AAMS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행하는 이제 Official Prep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풀어볼 거고 또 시중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 중에 조금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캐플란 리뷰 조금 섞어서 볼 거고 또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배포되는 문제인 제로마스틴 문제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저희가 실전 문제를 좀 연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여름 브릭스 아카데미 케미스트리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